위메이드 게임 업체에 대해서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르풋 회계로 분석해서 연말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. 스르풋 회계 분석을 저는 마침 개인적으로 게임을 즐기듯이 현재로서는 뭐 저 나홀로 게임입니다만은 한번 분석해 본다는 게임을 즐겨 본다는 그런 기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고요. 내용이 좋다고 느껴주시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1.5배속 보시기를 하면은 좀 편하실 거로 생각됩니다. 에, 최근 뉴스에 메이드에 대한 그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. 위메이드 23배 잭팟 오딘 개발사 지분 1187억 원의 매각, 머니투데이 뉴스고요. 또 조선비지에서는 4년 만에 투자금 20개 불린 위메이드, 장초반 5% 넘게 상승, 이런 게 있었고, 위메이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 글로벌 출시, 서울경제 오늘 날짜 또 뉴스가 있습니다. 요게 이제 위믹스 그 플레이라는 뭐 홍보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런데 한 2년 정도의 그 주가를 보면은 작년도 한 11월 달에 뭐 마천루처럼 쭉 올라갔다가 급격히 올라갔다가 계속 현재 약간 좀 상승돼 있는 입장입니다만은 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. 이런 마천루 같은 그런 곡선이 나오는 그런 업체는 저 같은 그 소심증 환자는 전혀 그 투자를 하기 무서워하는 그런 게 되겠죠. 제조업에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주가는 57,500원으로서 2021년 말보다 12만 원대가 그 하락했습니다. 장부 가격 대비 크게 내려갔습니다만 아직도 374% 유지를 하고 있고요. 2021년 말보다는 639%가 하락을 했습니다. 시가총액도 한 거의 4조 원이 없어졌습니다. 5%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박간호 씨가 44.19%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로 나와 있습니다. 재고 자산이 없는 서비스업의 영업이익은 원가 회계와 스루풋 회계와는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. 다만 스루풋 손익은 매출에 비례하여 변동하는 변동비를 제가 좀 식별해서 스루풋 손익을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. 손익 내용을 보면은 1분기에 741억 원 매출이 일어났는데 전년 동기 대비보다 45%가 증가했고요.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변동비. 요거는 이제 그 지급 수수료를 그 매출 변동비로 인식을 했습니다. 이게 더 좀 증가했습니다. 그래서 스루풋은 금액상 절대치는 40%가 증가했지만 스루풋률은 1.4% 하락을 했습니다. 운영비용은 무려 257.4%나 크게 그 증가를 했습니다. 그 결과 운영비용의 큰 증가로 생산성은 0.74로서 무려 1.16포인트가 그 하락을 했습니다. 영업손실 98억 원이 났습니다. 전년 동기보다 200%가 하락을 했습니다. 매출이나 매출 변동비의 그 변동보다도 운영비용의 큰 증가가 관심사로 눈에 띄우는데요. 이 지급수수료가 그 147억 원이 증가를 했고요. 급여가 30억 원 증가했고 주식 보상 비용이란 것이 12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통신비라는 것도 110억 원이 그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.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증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
그 운영비용의 급격한 증가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. 전체 운영비용은 또 278억 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. 이것을 분석할 때는 이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대로 변동비와 그 다음에 운영비용 크게 두 가지로 디커플링해서 손익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MC라고 되어 있지만은 제조업 기준의 용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변동비로 보면은 48.2%가 증가했고요. 운영비용은 무려 257.4%가 증가를 했습니다. 운영비용이 이제 제조업으로 치면은 이제 가공비 성격으로 표현도 있는데, 이걸 그냥 판매 관리비 포함해서 그냥 운영비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것이 이제 257.4%가 증가했다는 얘기죠. 총 제조비용 용어도 그냥 총 영업비용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. 차이가 없는 건 당연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요 비용으로서 인건비를 보면은 56억 8천억이 집행이 됐는데,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17.2%가 증가했고요. 직원 수는 무려 205명이 증가했습니다. 한 3배 정도가 증가를 한 거죠. 인원수가. 그래서 평균 임금은 1,800만 원으로서 23.7%가 감소한 폭이 되겠습니다. 이것은 아무래도 신입사원들의 대폭적인 증가에 의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. 평균 임금이 7,200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연봉이 대기업 수준에서 갑자기 중소기업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통신비가 727.7%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경영평가 지표의 내용을 보면은 제조업이 아니라서 재고 회전율 대신 듀퐁식 T 회전율을 참고적으로 비교를 해봤습니다. T 회전율은 상승을 했는데 거꾸로 스루픈율은 이제 하락을 했죠. 이거의 중요한 원인은 매출의 영향보다도 운영비용의 대폭적인 증가에 의한 생산성 하락으로 이렇게 이제 이미 손익 계산서에 의해서 분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임팩트는 130% 그래도 증가를 했습니다. 상승을 해가지고 이것은 주가 상승 요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합니다. 총 자산 회전율이 이 대목에서 좀 더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. 어쨌든 총 자산율이 0.11이면은 연말까지 한 0.5도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최하 1은 돼야 잘 나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. 매입 채무에 대한 것은 없고 매출 채권 수금 속도만 3.8회전 크게 수금 속도가 빨라진 거로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매출 형태를 보면은 수요자, 이용자들이 인터넷 및 통신망을 이용해서 게임을 이용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한다.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22년부터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를 공시하게 돼 있는데, 회사는 서비스업, 게임 업체이기 때문에 주요 원재료 등의 현황 및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기와 같이 본인들은 제조업과 달리 원재료의 매입이 존재하지 않는 바 매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얘기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급 수수료 자체가 매출에 비례하는 중요 변동비이기 때문에 이 지급 수수료의 단가를 공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가격에 대한 추이는 과금 정책으로 이 업체마다 1번, 2번, 3번 등의 방식으로 매출들이 일어나는데 위메이드는 3번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.
무료 게임을 다운로드 후에 인게임에 들어가서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일으킨다. 자신들은 이 방식으로 그 매출 영업을 하고 있다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아이템 단가를 공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 캐펙스 자본적 그 지출 투자는 16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. 종속기업 비율이 27.9%로 증가를 했고요.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5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 1.7%보다 0.9%가 하락한 0.8%가 되겠습니다. 이 채권자한테 11억 원 가까이 더 추가 차입을 해서 레버리지율은 6.1%로 증가했습니다. 차입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재무 건전성이 매우 높은 기업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491억 원이나 되는데 이게 이제 ROE 9%나 높습니다. 이것은 다음 장의 그 내역은 소개해 드리는 거로 하고요. 전년 동기 대비 6%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FEM 최종 이 분기에 449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.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.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35.7%로 50%가 안정선인데 전년도 79.8%보다는 크게 이제 내려간 수준입니다. 이익 잉여금은 213.2%에서 25.8%가 하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. 캐펙스 내용을 보면은요, 비유동자산을 전체 캐펙스 자본적 지출로 인식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, 종속기업에 141억 원 투자를 했고, 유형자산에 120억 가량 투자를 했습니다. 그런데 반대로 줄어간 것은 투자 부동산이 100억이 줄었습니다. 아마 이 부동산에 투자한 부동산은 일부 매각한 거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491억 원이었는데 배당금 지급으로 214억 원이 집행이 됐고, 주식선택권 변동, 주식선택권의 법인세 효과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요.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제 수준으로는 좀 모르는 수준이고요. 어쨌든 동일 지배 사업 결합도 있어가지고 전체의 이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491억 원이 주주들한테 돌아갔다. 이렇게 이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연말까지 예측을 해보면은 단순 예측만 해보는 것으로 하면은 4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러면은 3,360억이 되는데 왜 4배가 아닌 353%로 더 매출을 일으켜야 되냐 그러면은 1분기가 적자였거든요. 요거를 손익분기점까지 매출을 하려면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4배가 아니고 53%를 더 매출을 일으켜 가지고 3,360억은 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. 그러면은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과연 그러면 3,360억 원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여부는 영업이 노력을 한다.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매출 형태가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구매해야만이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팬데믹이 엔데믹 상황으로 돼가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많이 줄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353%라는 계획은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갑니다. 그렇다면은 스루프 쪽에서는 어떻게 예측하냐 그러면은 일단 4배를 하면은요 2,965억 원 정도가 됩니다.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결손이 영업 손실이 나는 것의 규모가 되겠죠. 그러면은 손익분기점은 얼마나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손익분기점 산식이 있습니다.
운영 비용에서 그 운영 비용을 스루프율로 나누면은 무려 3,986억 원을 그 매출을 일으켜야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또 산출이 됩니다. 이 갭이 매우 큰 것이 이제 특징으로 나와 있고요. 결손일 경우에 더더욱 그렇고, 요거를 이제 여기에서 스루프율을 좀 판매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또 T 회전율을 더 높인다든지 이렇게 그 수정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만은 에이프릴은 이제 단순 4배를 했을 때 얼마인데 결국은 그 영업 손실이니까 손익분기점은 적어도 그 1천억 가량이 증가를 해야만 손익분기점이 나온다. 그러면은 과연 그 9개월 동안에 벌써 이제 6월 말이 지났는데요. 상반기 결산을 기다리려고 그러면 한 달 반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이루어졌을지는 매우 궁금합니다만은 과연 1,000억 이상을 더 매출이 증가될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것을 내부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3,360억은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승인이 3,360억이 나면은 거의 손익분기점 수준으로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익을 내보겠다고 한다면은 스루프율은 그대로 두더라도요. T 회전율, 매출을 더 증가시키는 거죠. 이게 이제 그 T 회전율이 매출 나누기 자본 총계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그 0.6 회전을 한다고 보면은 3.4% 증분을 시킨다 그러면은 변동비가도 3.4% 증가한다고 할 경우에 매출이 3,587억 원까지는 좀 실현을 시켜야 된다. 그런 경우에 한 79억 원까지 영업이익은 낼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봅니다. 단순 비례로 한 3천억 정도 하는 건데 587억 정도만 더 노력을 한다면은 어떻게 노력하느냐의 문제는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광고 선전을 더 해야 되는 건지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게임의 인기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이런 정도 생각을 해가지고 게임 업체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어떻게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선이 되겠느냐, 그 금액은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야 되겠느냐, 이런 것을 예측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게임 예측이라고 할까요? 저도 이런 예측 프로그램 자체가 산식 자체가 프로그래밍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과연 근데 이제 이런 제 분석 내용들이 수요자가 거의 없겠죠. 관심 있는 분들이 원가 회계하고 스루프트 회계하고의 차이점, 또 스루프트로 기업 경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니까 과연 관심 있는 수요자들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제가 하는 것은 경영 연습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수요라는 것은 기업 대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고, 만약에 이 수익 계획이 된다 그러면 기업 형편에 맞게끔 프로그래밍을 해서 납품한다. 뭐 이런 이제 그 전략을 스카이 홀딩스는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. 이 정도로 해서 그 위메이드에 대한 분석 내용을 1분기를 분석해서 연말까지 예측해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